이번 시간에는 그 인체공학 설계 실습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쉬 믹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두 번째, 3차원 모델링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지 하고 기본적인 사용해 보기 과정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수업 자료로서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미서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사는 오토캐드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대부분 2D 디자인은 오토캐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기를 따라갈 만한 회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퓨전 360이라는 3차원 캐드를 선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3차원 디자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메쉬 믹서로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시거나 여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하고 여기 참고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떤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림처럼 인치에 붙이는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소켓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그 3차원 모델링 파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 3차원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3D 모델에 대한 정보를 일반 텍스트 또는 이진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런 숫자로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 어떤 그런 텍스트나 이진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방식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모양인지, 그다음에 어떤 색상, 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광원이나 이 카메라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동작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들이 모두 데이터에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 형식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저장하지 않는 이런 파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던 이 STL과 같은 파일 형식은 3D 모델의 그 모양, 지오메트리, 모양만 저장하고 다른 특성들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형식 중에서 콜다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형식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해서 다른 캐드, 내가 작업한 캐드에서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형식을 이제 나는 크레오로 작업했는데 솔리드웍스에서도 똑같이 불러오면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호환성이 좋은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3D 파일 형식은 정말로 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나 그 블렌더는 다 이제 오토데스크사 프로그램인데 이제 자기들만의 그 고유한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형식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온다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작업한 데이터를 무슨 거래처에 보낸다거나 누구한테 이제 작업을 시킨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어떤 이제 호환할 수 있는 그 이제 서로 파일 간 호환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안시라고도 하고 KS 규격처럼 어떤 규격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 이제 STL 파일하고 이제 콜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DA 확장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STL 파일 형식이고, 여기에 중요한 파일 한 8가지를 좀 불러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tr, obj, 이건 낯설 수도 있는데 스텝 파일하고 IGS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장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이 끝난 파일을 스텝 파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기능사 시험에서도 그 파일을 제출을 하게 하죠. stl 파일하고 G코드 파일하고 그다음에 작업이 끝난 스텝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관이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열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IGS, 콜다 이런 파일 형식이 다 사용을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스텝 파일 형식이 가장 유명하게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3D 파일은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오메트리, 그 형상에 대한 것들이죠. 형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그 뭐 3D 파일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사 메시라고도 하고 정밀 메시, 그다음에 건설적인 솔리드 지오메트리, 지금 한국말로 쭉 번역을 해놨는데 그 조금 그 듣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그 가장 이제 첫 번째 대략적인 메시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이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는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어떤 이런 형상이 있다고 치면 이 형상을 이런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면이 그 거칠어야 되는 부분은 큰 삼각형, 아닌 곳은 작은 삼각형. 이 삼각형 크기를 다 바꿔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조밀한 크기에 이렇게 그 조밀한 거나 크기에 한 번에 다 삼각형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캐드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크기를 조절하고 넓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삼각형이냐면 이제 점이 두 개 있는 선으로는 면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면 어떤 면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이어도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사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이라는 걸 쓰고 이 면을 폴리곤이라고 하고 여기 점을 버텍스, 여기를 엣지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 그 뭐 실제적으로 저 뭐 버텍스 뭐 폴리곤 변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드물어요. 근데 꼭 이거를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제일 이런 폴리곤 모델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지금 3D 프린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뭐 특정 해상도 이상으로 인쇄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뭐냐면 노즐이 뭐 0.4다. 그러면 해상도가 0.4mm를 넘을 수가 없겠죠. 캐드에서 뭐 0.4mm 공차로 그렸다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뭐 캐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소수점 세 자리까지를 맞춰서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고급 해상도가 필요 없을 경우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렌더링이라던가 이런 처리들이 엄청 빨리 되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뭐 가끔씩 하시는 게임에 들어가는 3차원 캐릭터들 이런 것들은 다 이 폴리곤 방식의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 뭐 삼각형, 폴리곤 혹은 원형 뭐 이렇게 프리미티브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그 자세한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좌표를 가지는 점들을 여기다 이제 쭉 먼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변곡되는 곳에 있는 그 의미 있는 점들을 생성하고 그 점들을 쭉 이렇게 선으로 잇는 겁니다. 엣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들을 이렇게 최소 단위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폴리곤이라는 삼각형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제 페이스라는 걸 만들고 이제 폴리곤으로 만든다고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붙여서 하나의 폴리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폴리곤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페이스를 만들고 서페이스들이 모여서 이런 솔리드 형태의 그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일 형식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STL 파일, 스테레오 텔레그래피 포맷이라고 합니다. 3D 시스템즈에서 만들었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 CNC나 뭐 국내 가공 업체들에서도 어디다 CNC 뭐 가공을 맡긴다거나 할 때 3차원 모델링이 끝났으면 그 파일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STL 파일 형식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STL 파일 형식은 그냥 모양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질 않아요. 제일 가볍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조작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OBJ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 색상 정보라든가 뭐 기타 무슨 다른 정보들을 여러 가지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가끔씩 .ply라는 그 확장자를 쓰고 있는 폴리곤 파일 포맷을 시 있는데 그 스캐너에서 가끔 이런 파일 저장 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일 형식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넙스 모델링이라는 얘기까지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리곤은 그냥 직선으로 연결된 삼각형이었잖아요. 직선면이었는데 이거는 곡면을 이런 점들은 똑같은데 이 점의 데이터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비행기, 뭐 배, 자동차, 뭐 포르쉐 같은 자동차의 표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폴리곤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계속 확대해 보면은 이제 평면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그런 그 자동차 모양이나 이런 거를 설계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전을 곡선으로 연결해서 많은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도형은 상당히 단순화되고 그 단단한 모델링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해상도는 정확하지만 여기를 이제 만약에 렌더링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슨 게임에 사용하는 모델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비행기 몸체나 뭐 자동차 외형 디자인에 아주 그런 쪽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기능사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AD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그런 모델들도 있죠. 그런 걸 이제 CSG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사용하는 뭐 모델링 형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CAD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덧셈 뺄셈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익스트루드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CAD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3D 프린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 형식은 이제 STL이죠. 거의 99.9%가 STL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가 특정 해상도 이상으로는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회사를 할 수 있죠. 뭐 스트라타시스 같은 경우에 또 만드는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공식적으로 공차가 0.2mm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학교에 있는 프린터도 그 정도 공차가 있어요. 그래서 0.2mm 안에서는 크고 작고를 그려도 프린터에서 표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지 않지만 그래서 STL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 색상 모델을 인쇄 요새는 칼라 3D 프린터라는 것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OBJ와 AMF 파일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현재는 OBJ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체를 스캔해서 이제 그 손가락에 들어가는 보철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실습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 기본적으로 3D 스캔을 하면 그 말했던 이 폴리곤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스캔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간단히 뭐 그냥 생각을 해봐도 스캔이라는 건 이제 점점을 찍고 그 점과 점 사이에 그를 면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스캔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뭐 다른 방법으로 저장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스캔 프로그램 안에서 뭐 이렇게 메시들을 여기 있는 메시들을 다 이렇게 뭐 최적화는 시켜줘요. 그래서 뭐 이 파일 뭐 폴리곤 파일 형식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렌더링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STL 파일 형식은 이제 뭐 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CNC나 뭐 3D 프린팅을 위한 이런 것들에서는 G 코드로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걸 변형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레오나 뭐 인벤터 이런 걸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여기에 있는데 메쉬 믹서가 여기 좀 빠져 있네요. 메쉬 믹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캔 받은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오랜 그 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고 그래서 그 서페이스 모델링으로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CAD로 작업할 수 있는 CAD 모델링으로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웹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이 스캔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뭐 이런 정도 스캔을 받은 걸 이런 그냥 캐드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는 데만 뭐 작게는 뭐 7, 8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한 몇백만 원씩까지 지난번에 한번 이 그 사람 다리에 들어가는 이 소켓 부분을 이런 솔리드 모델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견적을 받았지만 한 7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얘기죠. 한두 명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 다 또 수작업으로 또 손을 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캔을 받아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뭔가를 수정해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스캔 받은 데이터를 직접 변경하거나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잠깐 우리 지난 학기에 이제 기능사 시험 준비하면서 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직접 이제 스캔을 해서 여러분들 손을 한번 스캔을 하고 뭐 얼굴도 한번 스캔해서 그 부분에 맞는 그런 이제 할 거라서 뭐 스캔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적어놔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왜 메시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는 거냐면, 스캐너에서 이제 얻어지는 파일이 폴리곤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뭐 크레오나 뭐 솔리드웍스, 뭐 퓨전 360 등 이런 캐드에서는 직접 다룰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자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폴리곤 파일을 캐드용 파일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프로그램들에는 간단한 이런 폴리곤 파일 형식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캐드용 파일로 변환을 해줄 수는 있는데 처음 보는 아까 여기 봤던 요 메시가 다 그대로 살아 있어요. 뭐 이걸 메시의 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손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이 메시들을 다 없애고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다 수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거쳐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그래서 사람 인체 공명 같은 경우에 편집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게 될 이 메시 믹서란 프로그램은 바로 이 폴리곤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찰흙 덩어리처럼 스캔 받은 데이터를 찰흙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고 붙이고 잘라내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CAD에서 만들어진 STL 파일을 갖다 붙여서 일반 그런 것과의 결합을 이룰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료 라이선스로 지금 그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은 이렇게 메쉬를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좋은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교육용 라이센스 정도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지금 가장 사용하기 좋고 오토데스크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아래 동영상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born when the leg was missing, the right foot. She was missing. It was very difficult for her to walk, to play also with the other children. She can be lonely. But when she was given the leg, she was able to run with others, play with others. When we give a child a prosthetic limb, we're allowing them to walk, we're allowing them to go to school, and we're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their family and community lives. There's thousands of children in Uganda in need of prosthetic devices. In a place like Uganda, there's a huge lack of prosthetists. In fact, we believe there's probably 12 prosthetists to serve the entire country. For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known that there's a shortage of 40,000 prosthetic technicians. It would take another 50 years just to train 18,000 more. For Kosu Hospital, one of the challenges we have is the length of time it takes a technician to produce a prosthetic device. It's a long procedure, casting, filling, modification, molding. For it, you have to really concentrate. Given the fact that the manual process of creating a prosthetic takes up to a week, that means that each prosthetist is taking 1 week to build a prosthetic. That means there's about 12 prosthetics being made potentially per week in Uganda, in the entire country. And we wanted to see if it was possible to speed that process up using 3D scanning and printing technologies. We've basically created a process which mirrors, in many cases, the manual process, just in a digital environment instead of in a manual environment. Instead of plaster casting, we use a 3D scanner to capture the external shape of that residual limb. Instead of rectifying that shape by adding or subtracting plaster, we use 3D modeling software to basically add or subtract those materials. And instead of wrapping it in polypropylene in kind of physical world, we do something very similar in the digital context, wrapping that shape to create a socket model, which we then print on a 3D printer. So we've tried to kind of parallel or conserve aspects of that manual process into the digital process to also facilitate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the growing expertise of prosthetists that are already skilled. It's a tough learning curve actually because you're learning a lot of new skills about how to operate in digital space. They are teaching you to make your work easier. Like you take short time doing your work now. It's like you're developing from what you already know to another stage. With this method, we could easily save 80% of the time in producing a device that would
mean that although there's a shortage of technicians in Uganda, at least for the technicians we have, we can use them more efficiently. Imagine that a patient who needs a socket, rather than spending a whole week here, they may only have to spend 1 day here. This technology also is good. I know it can help my sister when she has grown. This one is faster and more comfortable and fitting on the body. When you're moving, just move freely. Yeah, without any problem. Corsu Hospital, the University of Toronto, Autodesk Research, and CBM Canada have all brought unique skills and expertise to be able to produce a prosthetic limb for a child. By bringing those different groups together, it increases our capacity to truly intervene in these, what we might call real wicked problems in society.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용해 보기를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키면 나오는 화면인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토끼 그림을 누르면 이게 토끼 그림이 나옵니다. 토끼 모델링이 나와요. 여기 밑에 세 개에 이 메쉬 믹서와 친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링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좋고 배우기에도 좋기 친숙해지기 위해서 일반 CAD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제가 이걸 PDF 파일로 좀 정리를 해놨고 또 뒷부분에 실습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갈 거는 그냥 세이브만 하면 이 메쉬 믹서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라는 기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이 2개가 불러와 있다면 선택된 1개의 모델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뷰 메뉴에 보면 여기 Show Object Browser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모델을 한 2개 정도 불러와서 뭐 합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잠깐 그 모델을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trl Shift O를 누르면 그 오브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켜져서 그 한 모델은 좀 잠갔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뭐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는 실습을 할 건데 있다는 거 확인만 하시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그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 중간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마우스에 이게 이런 기능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이제 뭐 펜이나 그 회전 같은 걸 시켜야 되겠는데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변경하는 일은 드물고 화면에 보이는 메쉬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그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페이스 그룹 컬러에 이렇게 눌러져서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겠어요. 이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깎아내거나 그럴 때 브러쉬를 사용하고 그 브러쉬의 강도 요거 2가지를 여기서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 그림 있는 곳을 누르면 거나 여기 헬프에서 키보드 쇼컷이란 걸 하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이제 좀 많이 빨리게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익숙해 놓으면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챕터 1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어질 그 실습을 잠깐 한번 보면 먼저 토끼를 하나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 메시 믹스라는 그 이제 역시 샘플 파일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뭐 오리 머리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움직여 볼 건데 그 모델을 항상 불러오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요 가운데 부분을 누르고 움직이면 물체가 이동을 하고 여기 첫 번째 이제 관역 예. 첫 번째 관역 부분을 클릭하면 회전을 시킬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요 이상한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모델이 크고 작고 하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고 움직이면 비틀기, 기울이기라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빠져나오겠습니다. 여기 사이즈와 디사이즈라는 거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닫힌 모델 합치기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봤던 이 새 머리는 열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열린 모델이란 뜻은 이쪽 면이 열려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올 때 이 오리 머리를 갖고 올 때 이쪽 부분이 열려 있어서 가지고 오면 그 면이 당연히 이 모델하고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이 항상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 차이고 이건 닫힌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그리듯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 기준점이란 걸 중심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여기 요 기준점이 여기 그 합쳐지는 부분하고 요거 그 여기 달라붙는 요 간격을 옵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1, 2, 뭐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겹쳐지는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결합할 두 모델이 결합할 때 요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옵션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시 믹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메시 믹서를 다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처음 나오는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그 기초적인 모델링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토끼를 하나 불러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챕터 1 과정을 하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시 믹스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면 일단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모델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리미티브, 이 프리미티브를 이제 그 번역을 하면 뭐 원시적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뭐 기본적인 것들, 프리미티브 모델링들이 있고, 뭐 여기 암, 이어, 뭐 레그,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드를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드에 들어있는 이 파일들은 열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얘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지금 해볼 거는 일단 요 새 머리를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 보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라붙었죠. 열린 모델링은 이 열린 부분이 이 기존 모델에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돼요. 지금 해볼 거는 이제 뭐 회전, 이동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기능을 요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 표면을 따라서 붙이고 싶은 곳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크기가 변형이 돼요. 크기가 변형이 되고 자
이렇게 크기가 변형이 되고 여기 있는 하얀 동그라미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깃발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깃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틀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틀기가 가능하고 요걸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또 비틀기가 가능합니다. 3차원 방향으로 다 비틀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골프공 모양 같이 보이는데 이걸 따라다니면서 비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봤고요. 여기 있는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키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는 D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보시면 차이점이 접합 부분은 그대로 있고 접합되지 않은 부분의 크기만 계속 변화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접합 부분은 그대로 있고 접합되지 않은 부분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로 놓고 여기서 사이즈를 만약에 2로 하면 너무 커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사이즈를 뭐 변경하고 싶으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다 조절이 됐으면 이 accep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델이 두 개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컨트롤 Z를 하면 제가 지금 작업한 것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돼요. 다시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컨트롤 Y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하면 뒤로 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accept를 안 하고 캔슬을 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쉬 믹스에서 이번에는 헤드가 아니라 프리미티브 원형인 것들을 한번 불러올 건데, 차이는 이거는 열린 모델링이 아니고 닫힌 모델링이라는 거죠. 모델링이 다 완벽하게 다 끝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끼 머리 쪽에 이렇게 대충 뭐 합성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여기에 보면 먼저 있는 이 옵셋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달라붙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옵셋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역시 크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건 이 하얀 부분을 가지고 다니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고 이 옵셋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컴포지션 모드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일단 결합이 되고 나중에 이거를 분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reate New Object를 누르게 되면 이 토끼와 관계없는 하나의 모델이 하나 새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린 유니온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해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결합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조정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번째 불린 서브트랙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accept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에 구멍이 나버리게 되죠. 차집합이라고도 하고 뭐 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스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어떻게 생성하고 제거하는지만 확인해 보고 이제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메쉬 믹서를 끝내시고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충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구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예제들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고, 이번에는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원통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이걸 누르면
뭔가 보이는 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요 셀렉팅을 한번 해놓고 accept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두 개가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모델 두 개가 이제 불러와졌는데 하는 방법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왼쪽 모델, 오른쪽 모델 이런 식으로 두 모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요 원통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Edit, Generate Face Group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이 페이스 그룹은 사용을 하냐면, 이제 한꺼번에 그 많은 면을 이제 메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메쉬라는 게 아주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값들을 가진 면으로 여기 이쪽 면하고 위쪽 면을 그냥 나눠서 선택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앵글, 엣지 앵글 상태에서 이 앵글 스래시 홀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는 요 면마다 다 다른 그룹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싹 올려주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변경된 상태를 그 페이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이쪽 면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오른쪽 모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요거는 지워버릴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모델을 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에디트에서 제너레이트 페이스 그룹입니다. 이번에는 엣지 앵글이 아니라 노멀 앵글이란 걸로 놓고 한번 이렇게 셀렉트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같은 색깔로 된 부분을 클릭하면 한꺼번에 이게 셀렉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 스래시 홀드를 계속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면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일부분만을 선택하는 그 좋은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안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브러쉬, 라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브러쉬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그리는 거죠. 이 브러쉬의 사이즈는 이렇게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뭐 이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할 거다. 브러쉬 사이즈를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거다. 아마도 이 포토샵을 아마 써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일반 캐드하고 포토샵하고의 차이점 될까? 뭐 그런 식의 한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메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셀렉션을 하면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고, 컨트롤 Z 하면 다시 여기 상태가 있죠. 다시 셀렉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Z, 제가 아까 여기 있던 상태에서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무스 바운더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무스 바운더리를 하면 이렇게 넓은 영역을 대충 이렇게 셀렉트 했지만, 여기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낸다던가 그런 기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파낸다거나 잘라낸다거나 무슨 이런 기능들을 했을 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다 끝나게 되면 Select Modify에서 여기 Create Face Group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셀렉트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작업을 해도 되고, 여기를 지금 파내거나 그런 작업들은 또 그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제 셀렉트된 부분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 셀렉트에서 이번에는 요 셀렉트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지우는 방법은 또 어떻게 있는지 또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붙일 방법에서 요 붓 사이즈를 좀 작게 해 놓은 상태에서 최저로 해 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요만큼은 내가 그 셀렉트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먼저 셀렉트를 한 후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클리어 페이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칠을 이만큼은 나는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모디파이 클리어 페이스 그룹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뭘 또 만들고 싶어서 뭐 이렇게 셀렉트를 좀 했으면 모디파이 크리에이트 페이스 그룹 다른 이제 선택 영역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페이스 그룹을 뭐 다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셀렉트 한 다음에 이렇게 뭐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 클리어 페이스 그룹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라소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지금 선택이 돼서 이렇게 선으로도 뺄 수 있지만 라소로 바꿔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모디파이에서 클리어 페이스 그룹 하면 싹 다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 하고 뭐 이렇게 자, 브러쉬를 좀 키워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모디파이 크리에이트 페이스 그룹 자 다시 한번 뭐 또 셀렉트 하고 모디파이 크리에이트 페이스 그룹 자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제네레이트 페이스 그룹 모드에 들어갔을 때 앵글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앵글 스레시홀드라는 모드는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각을 갖고 변할 때 모서리 각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멀 앵글 모드는 이제 법선 모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그렇게 저희가 왜 3차원 모델링에서 뭐 이렇게 기계 부품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면이 딱딱 바뀌는 각도가 정확하죠. 면이 바뀔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노멀 앵글이 아니라 이 엣지 앵글을 사용해서 이 셀렉션을 하면 좋고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다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근데 이렇게 곡면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 법선 모드라는 걸 이용하면 이 셀렉션을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